영국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10년 동안 매년 같은 날 같은 금액으로 이어져 온 익명 기부의 주인공이 손흥민 선수로 밝혀진 것인데요. 매년 3월 15일 런던의 빈민가 청소년들에게 1만 파운드가 전달됐지만 10년째 되는 해 갑자기 기부가 끊기자 아이들은 큰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얼마 뒤 그 돈이 이번엔 대서양을 건너 미국에서 같은 이름의 프로그램으로 흘러들어간 것이 확인됐습니다. 한 사람의 조용한 약속이 국경을 넘어 이어진 순간이었죠. 과연 손흥민의 선행은 어디까지 세상을 바꿔놓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자 윈터스입니다. 런던 북부 빈민가 축구장에서 청소년 스포츠 복지사로 일한 지 10년째였죠. 매년 3월 15일 오전 9시 제 컴퓨터 화면에는 정확히 1만 파운드가 입금됩니다. 똑같은 시각, 똑같은 금액, 그리고 단 두 글자의 서명. SH. 비 내리는 창밖으로 120명 아이들의 함성이 들려왔고 저는 다시 한번 통장 내역을 응시했어요. 10년간 단 한 번도 어긋나지 않은 이 패턴이 왜인지 제 심장을 두드렸습니다. 첫 입금은 2015년 3월 15일이었어요. 당시 저는 25살, 이제 막 이 프로그램을 맡은 신입이었죠. 예산 부족으로 훈련복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찢어진 운동화를 신고 진흙투성이 운동장을 뛰었어요. 시의회 예산은 삭감됐고 후원자는 없었죠. 폐쇄 통보를 받은 날 밤 저는 사무실 책상 앞에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1만 파운드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발신인 이름은 없었죠. 단지 메모란에 SH라는 두 글자만 적혀 있었어요. 은행에 전화했지만 해외 송금이라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120벌의 훈련복을 샀어요. 아이들 얼굴에 번진 미소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듬해 3월 15일 또 같은 금액이 들어왔어요. 같은 시각, 같은 계좌, 같은 서명이었습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3년째, 4년째도 반복됐어요. 저는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만 되면 가슴이 뛰었어요. 기대와 궁금증이 뒤섞인 감정이었죠. 5년째 되던 해 저는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송금 경로를 역추적했어요. 스위스 은행을 거쳐 영국으로 들어오는 구조였죠. 변호사 사무실을 통한 대리 송금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송금인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는 철저히 익명을 유지했습니다. 아이들은 몰랐어요. 누군가 자신들을 후원하고 있다는 사실조차요. 저는 그저 프로그램 예산이라고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매년 그날이 되면 저는 알 수 없는 감사함에 젖었죠. 누군가 이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8년째 프로그램은 지역 최고 수준으로 성장했습니다. 120명이었던 아이들은 이제 200명이 넘었어요. 장비도 충분했고 코치진도 늘었습니다. 모두 그 1만 파운드 덕분이었죠. 시의회는 우리를 모범 사례로 선정했어요. 하지만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게 정체불명의 한 사람 덕분이라는 걸요. 9년째 3월 15일 아침이었어요. 저는 커피를 마시며 컴퓨터를 켰습니다. 9시 정각 화면에 익숙한 알림이 떴어요. 입금 완료. 1만 파운드. SH. 저는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이 누구든요. 10년째가 되던 올해 저는 확신했어요. 10년째 같은 날, 같은 금액, 같은 서명이라니요. 이건 단순한 후원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약속이었어요. 매년 이 날짜를 잊지 않고 정확한 금액을 보내는 그 성실함. 저는 벽에 걸린 아이들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웃고 있는 120개의 얼굴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은행에서 온 문자였어요. 정기 입금 예정건에 대한 공지였죠. 저는 무심코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어요. 금년도 3월 15일자 입금건 송금 실패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10년간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던 그 약속이요. 저는 즉시 은행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원은 냉정하게 답했어요. 송금인 측 사정으로 거래가 중단됐다고요. 더 이상 정보는 제공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책상에 주저앉았어요.
10년이었습니다. 10년간 이어진 기적 같은 후원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어요. 아이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프로그램은 어떻게 되는 거죠? 저는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형광등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어요. SH라는 두 글자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당신은 누구였나요? 왜 10년간 우릴 도왔나요? 그리고 왜 지금 떠나는 건가요? 질문만 쌓여갔어요. 답은 없었습니다. 후원 중단 사실을 확인한 지 3일째 아침이었습니다. 시의회로부터 72시간 이내 대체 예산안 제출하라는 통보가 왔어요. 불가능한 조건이었죠. 책상 위에는 120명 아이들의 훈련 일정표가 놓여 있었습니다. 빨간 X 표시를 하는 제 손이 멈췄어요. 비냄새가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고 복도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체 예산은 없었어요. 지난 10년간 저는 그 1만 파운드에 의존해 왔습니다. 시의회 보조금은 기본시설 유지비에도 부족했죠. 장비 구입, 코치, 수당, 심지어 전기세까지 모두 익명 후원자의 돈으로 충당했어요. 이제 그 돈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현재 잔액으로는 단 3주밖에 버틸 수 없었습니다. 3주 후면 프로그램은 자동 폐쇄됐죠. 200명이 넘는 아이들이 갈 곳을 잃게 되는 겁니다. 손바닥에 땀이 맺혔어요. 월요일 오전 저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코치 3명과 자원봉사자 5명이 모였어요. 저는 통장 내역을 보여줬습니다. 모두 침묵했죠. 가장 나이 많은 코치 제임스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다른 후원처를 알아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런던 북부 빈민가에 후원하려는 기업은 없다는 걸요. 수요일 저는 조카 리암을 만났습니다. 10살 리암은 이 프로그램의 가장 열정적인 아이였어요. 훈련이 끝난 후에도 혼자 공을 차곤 했죠. 리암은 제게 물었습니다. 이모, 다음 주 시합은 언제예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리암의 맑은 눈동자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목요일 아침 시의회 담당자 앤더슨이 찾아왔어요. 서류 가방을 든 그는 냉정했습니다. 프로그램 폐쇄 절차를 설명하기 시작했죠. 3주 내 대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즉시 폐쇄라고 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아이들은요? 앤더슨은 어깨를 으쓱했어요. 다른 지역 프로그램으로 배정될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그런 자리는 없다는 걸요. 금요일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지역 언론이 이 소식을 알아챈 거예요. 한 기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죠. 그는 질문을 쏟아냈어요. 10년간 후원한 사람이 누구냐고, 왜 갑자기 중단됐냐고, 프로그램 관리에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기사가 떴습니다. 제목은 이랬어요. 정체불명 후원자 잠적, 120명 아이들 훈련장 잃을 위기. 댓글은 더 잔인했습니다. 관리자 무능이다, 처음부터 사기였다, 세금 낭비 그만하라는 말들이 달렸어요. 저는 휴대폰을 던져버리고 싶었습니다. 월요일 훈련 시간이었어요. 저는 운동장에 섰습니다. 아이들 120명이 제 앞에 모였어요. 어떤 아이는 웃고 있었고 어떤 아이는 공을 차며 놀았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죠. 여러분, 잠깐 이야기 좀 할게요. 아이들의 눈빛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이 메었어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앞으로 3주 후면 이 프로그램이 잠시 멈출 수도 있어요. 아이들 표정이 굳었습니다. 한 아이가 물었어요. 왜요, 이모? 저는 대답했습니다. 예산 문제 때문이야. 리암이 앞으로 나왔어요.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더 이상 축구 못해요.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지금은 그렇게 될 수도 있어. 하지만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 리암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훈련은 그대로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달랐어요.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공을 차는 소리만 텅 빈 운동장에 울렸어요. 저는 벤치에 앉아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10년이었어요.
10년간 이 아이들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훈련이 끝난 후 한 학부모가 저를 찾아왔어요.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았어요. 선생님, 우리 아이가 여기 다니면서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 꿈이 생겼대요.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고요. 제발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선을 다할게요.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30곳 넘는 기업에 후원 요청 메일을 보냈습니다. 답장은 단 2곳에서만 왔어요. 모두 거절이었습니다. 경제 상황이 어렵다는 이유였죠. 저는 컴퓨터 화면을 껐어요. 캄캄한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2주가 지났어요. 대체 예산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시의회는 최종 통보를 보냈어요. 일주일 내 해결하지 못하면 폐쇄 확정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10년간 모아둔 입금 내역서가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매년 3월 15일 정확히 1만 파운드씩 SH라는 서명이 모든 페이지에 찍혀 있었어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은 누구였나요? 왜 우릴 도왔나요? 그리고 왜 떠났나요? 대답은 없었어요. 서류만이 제 손에 남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주 금요일이었어요. 저는 아이들을 다시 모았습니다. 이번엔 말해야 했어요.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당분간 훈련이 중단돼요. 아이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리암이 물었어요. 이모, 아이들한테 이게 마지막 훈련이라고 말해야 한다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리암. 꼭 다시 시작할 거야. 하지만 저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10년간 이어진 약속이 끊긴 지금 저에게 남은 건 빈 통장뿐이었습니다. 프로그램 폐쇄가 확정된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10년치 입금 기록을 다시 펼쳤어요. 120장의 서류가 책상을 덮었습니다. 2015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3월 15일 오전 9시 정확히 1만 파운드씩 형광등 불빛 아래서 SH라는 글씨가 흐릿하게 번졌죠. 손가락 끝으로 그 글씨를 더듬으며 저는 생각했어요. 마지막이라도 당신이 누군지 알고 싶습니다. 새벽 2시 저는 은행 시스템에 다시 접속했어요. 송금 경로를 역추적하는 건 이번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스위스 취리히 은행, 런던 지점, 그리고 제 계좌. 익숙한 경로였죠. 하지만 이번엔 다른 접근을 시도했어요. 송금인 계좌번호를 검색 엔진에 입력했습니다. 결과는 없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SH라는 서명을 검색했어요. 수백 개의 결과가 떴습니다. 기업명, 개인 이니셜, 심지어 화학 기호까지. 아무 단서도 없었죠. 커피가 식어갔고 창밖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새벽 4시 저는 국제자선단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습니다. 혹시 비슷한 익명 후원 사례가 있을까 싶었어요. 검색어에 3월 15일 1만 파운드 익명 후원을 입력했습니다. 로딩 화면이 돌아갔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결과가 떴어요. 미국 로스앤젤레스 청소년 스포츠 센터. 저는 화면에 얼굴을 가까이 댔습니다. 기사 날짜는 2024년 3월 20일이었어요. 제목은 이랬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빈민가 청소년 센터 익명 후원자로부터 거액 수령. 손이 떨렸어요.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내용을 읽는 순간 숨이 멎었어요. 로스앤젤레스 동부 지역 청소년 센터가 3월 15일 정확히 1만 2천 달러를 후원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환율로 계산하면 약 1만 파운드였죠. 같은 날짜, 같은 금액. 저는 스크롤을 내렸어요. 후원자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센터 관계자 인터뷰가 실려 있었어요. 올해 처음 받은 후원이지만 송금 메모에 특이한 서명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다음 문장을 읽었어요. 메모란에는 단 2글자만 적혀 있었습니다. SH.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같은 날짜, 같은 금액, 같은 서명.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시 앉아 기사를 정독했어요. 로스앤젤레스 동부 지역은 히스패닉과 아프리카계 저소득층이 밀집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런던 북부와 똑같은 환경이었죠.
저는 즉시 그 센터 홈페이지를 검색했어요. 낡은 웹사이트가 열렸습니다. 연락처를 찾아 메모했어요. 시차를 계산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는 지금 오후 8시였어요. 저는 이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긴급 문의였어요. 본문에는 런던 프로그램 소개와 10년간의 후원 기록을 첨부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혹시 당신들도 3월 15일에 SH라는 서명으로 후원을 받았나요? 10년 전부터요. 손가락이 떨리며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답장은 6시간 후에 왔어요. 오전 10시 저는 사무실 책상에 엎드려 있다가 알림 소리에 깼습니다. 발신자는 마리아 곤잘레스, 로스앤젤레스 센터 책임자였어요. 저는 서둘러 메일을 열었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마리아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도 궁금했어요. 올해 3월 15일이 첫 후원이었지만 송금 방식이 너무 체계적이었거든요. 변호사 사무실을 통한 대리 송금이었고 추적이 불가능했어요. 당신 이야기를 듣고 소름이 돋았어요. 똑같은 패턴이네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10년간 런던에 보내던 후원이 올해 갑자기 중단됐고 같은 시기에 로스앤젤레스로 옮겨간 것 같다고 썼어요. 마리아는 즉시 답했습니다. 혹시 후원자가 이사한 건 아닐까요? 이사. 그 단어가 머릿속을 스쳤어요. 저는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2024년 런던에서 로스앤젤레스로 이주한 유명 인사. 수많은 결과가 떴어요. 배우, 사업가, 운동선수. 저는 하나씩 클릭했습니다. 그리고 한 기사를 발견했어요. 2024년 1월 영국 프리미어리그 소속 아시아 선수가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로 이적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이니셜은 SH였죠. 손흥민. 저는 그 이름을 소리내어 읽었어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손흥민은 2012년부터 영국에서 활동했어요. 2015년은 그가 토트넘에 입단한 해였습니다. 3월 15일 저는 날짜를 다시 확인했어요.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검색했습니다. 3월 15일은 손흥민이 한국 청소년 대표팀에 처음 발탁된 날이었어요. 2008년 3월 15일이었습니다. 그날이 그에게 특별한 의미였던 거죠. 저는 뒤로 기댔어요.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 10년간 런던 빈민가 아이들을 후원한 사람. 이름을 숨기고 날짜를 지키며 약속을 이어간 사람. 그리고 이제 로스앤젤레스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저는 마리아에게 다시 메일을 보냈습니다. 혹시 센터 근처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나요? 마리아는 답했어요. 최근 새벽마다 동양인 남자가 아이들과 축구를 한다는 소문이 있어요. 얼굴은 모자로 가리고 말은 거의 안 한대요. 아이들은 그를 유령 코치라고 부른다고요.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같은 날짜, 같은 액수, 같은 서명. 그리고 직접 나타나 아이들을 가르치는 모습까지.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손흥민은 런던을 떠났지만 약속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도시, 다른 아이들에게 같은 희망을 주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10년간 찾던 답이 지구 반대편에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알아야 했어요.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행 항공권을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LA행 항공권 검색 기록이 문제였습니다. 3일 후 영국 타블로이드지 기자가 제 사무실 문을 두드렸어요. 손에는 태블릿이 들려 있었고 화면에는 제 이메일 내용 일부가 떠 있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센터와 주고받은 메일이었죠. 누군가 해킹했거나 유출한 거예요. 기자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창밖으로는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보였어요. 기자는 물었습니다. 10년간 후원자가 손흥민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확인된 게 아니라고 단지 추측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자는 이미 기사 제목을 정해둔 듯 했어요. 손흥민 익명 기부 의혹, 10년간 이미지 메이킹용이었나. 다음 날 아침 기사가 터졌습니다. 일면 톱이었어요.
사진에는 손흥민의 얼굴과 함께 제 프로그램 건물이 실렸습니다. 기사는 이렇게 썼어요. 유명 축구 선수가 10년간 익명으로 후원하며 선한 이미지를 구축했다. 하지만 이적 후 후원을 중단하며 120명 아이들이 길거리에 내몰렸다. 이는 계획된 홍보였는가? 댓글은 더 악랄했어요. 역시 쇼였네. 카메라 없으면 착한 척 안 하는 거지. 아이들 이용해 먹고 버렸다는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던지고 싶었어요. 이건 아니었습니다. 10년간 단 한 번도 이름을 밝히지 않았던 사람을요. 오후 2시 더 큰 문제가 터졌어요.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손흥민 측 변호사가 모든 후원 관련 계좌를 동결했다는 통보였어요. 언론 노출로 인한 법적 보호 조치라고 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그럼 남은 잔액은요? 답은 냉정했습니다. 모두 동결됐어요. 3시간 후 로스앤젤레스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마리아가 급히 메일을 보냈습니다. 미국 언론이 여기도 취재하러 왔어요. 후원 계좌가 동결됐고 아이들 부모들이 항의하고 있어요. 우리가 뭘 잘못한 건가요? 저는 답장할 말이 없었어요. 저녁 6시 뉴스에서 손흥민 인터뷰 요청 장면이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훈련장을 에워쌌어요. 손흥민은 아무 말 없이 차에 올라탔습니다. 플래시가 터졌고 고함이 쏟아졌어요. 정말 이미지 메이킹이었나요? 왜 후원을 중단했나요? 아이들에게 할 말 없나요? 그는 창문을 올렸습니다. 그날 밤 시의회 앤더슨이 다시 찾아왔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내밀었어요. 프로그램 즉시 폐쇄 명령서였습니다. 언론 파문으로 시의회 이미지가 타격을 입었다고 했어요. 더 이상 예산 지원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아이들은요? 앤더슨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서류에 서명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펜을 들었다가 내려놨어요. 서명할 수 없었습니다. 10년을 버텨온 프로그램을 이렇게 끝낼 순 없었어요. 다음 날 오전 학부모 50명이 몰려왔습니다. 항의였어요. 어떤 이는 소리쳤습니다. 유명인 이용해서 돈 받아 먹은 거 아니냐고요. 어떤 이는 울며 말했어요. 우리 아이 어떻게 하냐고요. 저는 그들 앞에 섰습니다.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오후 SNS가 폭발했습니다. 손흥민 선행 논란이 전 세계 트렌드 1위에 올랐어요. 찬성과 반대가 격렬히 부딪혔습니다. 어떤 이는 10년간 이름 숨기고 한 선행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어요. 어떤 이는 중단한 순간 모든 게 거짓이 됐다고 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끌 수밖에 없었어요. 저녁 리암이 찾아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리암은 물었습니다. 이모 손흥민 선수가 우릴 도와줬던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왜 사람들이 욕해요? 좋은 일 한 건데. 저는 리암을 끌어안았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밤 11시 저는 혼자 운동장에 섰습니다. 텅 빈 필드에 가로등 불빛만 흔들렸어요. 10년 전 처음 이곳에 왔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예산 없이 무너져가던 프로그램이었죠. 그리고 어느 날 1만 파운드가 들어왔어요.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데가 없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이지 않았어요. 런던의 밤하늘은 언제나 흐렸습니다. 손흥민은 10년간 단 한 번도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어요. 언론 인터뷰도 홍보도 사진 촬영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매년 같은 날 같은 금액을 보냈을 뿐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 선행이 공격받고 있었어요. 이름이 알려지는 순간 모든 게 의심받았습니다. 10년간의 약속이 하루아침에 이미지 메이킹으로 폄하됐어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건 잘못됐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 방송사 프로듀서였어요. 인터뷰 요청이었습니다. 손흥민을 옹호할 생각이냐고 물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선행이 뉴스거리라면 세상이 너무 아픈 거예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운동장 벤치에 앉아 저는 결심했어요. 로스앤젤레스로 가야 했습니다. 직접 만나 진실을 확인해야 했어요. 그리고 세상에 말해야 했습니다. 10년간 이어진 그 약속이 무엇이었는지를요. 항공권 예약 화면을 다시 열었어요.
출발일은 내일이었습니다. LA 국제공항에 도착한 시간은 현지 시각 오후 7시였습니다. 11시간 비행 끝에 내린 캘리포니아 공기는 따뜻했어요. 마리아가 출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죠. 그는 제 손을 잡았어요. 환영해요, 엘리자. 창밖으로는 야자수가 보였고 석양이 도시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마리아가 말했어요. 유령 코치는 매일 새벽 5시에 나타난대요. 정확히 1시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고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얼굴은 모자와 마스크로 가려서 못 봤대요. 하지만 움직임만 봐도 프로라는 걸 알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내일 새벽 직접 확인할 수 있겠죠. 마리아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냈어요.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시차 때문이기도 했지만 떨리는 마음 때문이었어요. 10년간 찾던 사람을 내일 만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어요. 저는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새벽 4시 30분 마리아와 함께 센터로 향했어요. 로스앤젤레스 동부 지역은 런던 북부와 닮아 있었습니다. 낡은 건물들, 좁은 골목, 그리고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가로등들이었죠. 센터 옆 운동장에 도착했어요. 철망 너머로 텅 빈 필드가 보였습니다. 마리아가 속삭였어요. 저기 구석에 숨어요. 보이면 안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관중석 아래 어두운 공간으로 숨었어요. 시간은 새벽 4시 50분이었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에 앉아 저는 숨을 죽였어요. 옷이 정각이었습니다. 운동장 입구 쪽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검은 후드를 입은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어요. 손에는 축구공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운동장 중앙으로 걸어갔어요. 걸음걸이가 가벼웠습니다. 10분 후 아이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어요. 10명 남짓이었습니다. 모두 히스패닉이나 아프리카계 아이들이었죠.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들을 맞았어요. 말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공을 꺼내 패스 연습을 시작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남자의 움직임은 정확했어요. 공을 다루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시범을 보일 때마다 공은 정확히 원하는 곳으로 날아갔어요. 한 아이가 넘어지자 남자는 달려가 일으켜 세웠습니다. 등을 토닥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30분이 지났습니다. 훈련은 계속됐어요. 드리블, 슈팅, 패스. 남자는 한 아이 한 아이에게 세심하게 신경 썼습니다. 실수에도 화내지 않았어요. 그저 다시 시범을 보여줬습니다. 아이들 얼굴에 웃음이 번졌어요.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주황빛 햇살이 운동장을 비췄어요. 그 순간 남자가 모자를 벗었습니다. 잠깐이었어요. 땀을 닦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저는 그 얼굴을 봤습니다. 손흥민이었어요. 심장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10년간 찾던 사람이 바로 눈앞에 있었어요. 그는 다시 모자를 썼습니다. 그리고 훈련을 이어갔어요. 카메라는 없었습니다. 기자도 팬도 아무도 없었어요. 그저 아이들과 그뿐이었습니다. 6시가 되자 손흥민은 공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아쉬워했습니다. 그는 한 명씩 하이파이브를 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따뜻했습니다. 손흥민이 출구로 향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마리아가 제 팔을 잡았지만 저는 뿌리쳤습니다. 철망을 열고 운동장으로 뛰어들었어요. 손흥민. 제가 불렀습니다. 그가 멈춰 섰어요.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저는 숨을 헐떡이며 그 앞에 섰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흥민이 조용히 물었어요. 누구세요?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런던에서 왔어요. 10년간 당신이 도와준 프로그램 담당자예요. 손흥민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손흥민이 입을 열었어요. 어떻게 알았죠? 저는 대답했습니다. 같은 날짜, 같은 금액,
같은 서명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당신이 여기서 하고 있는 일까지요. 손흥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런던 프로그램을 계속하지 못해서요. 제 상황이 바뀌었어요. 저는 손을 저었어요. 아니에요. 미안해해야 할 사람은 쟤예요. 당신의 선행이 언론에 노출돼서요. 손흥민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괜찮아요. 언제든 알려질 수 있었던 일이에요. 중요한 건 아이들이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죠. 아이들이요.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운동장이 밝아졌어요. 손흥민이 말했습니다. 10년 전 제가 처음 영국에 갔을 때 생각했어요. 축구로 성공하면 축구가 필요한 아이들을 돕자고요. 그래서 시작했어요. 이름 없이 조용히요. 저는 물었어요. 왜 3월 15일이었나요? 손흥민이 답했습니다. 제가 처음 청소년 대표팀에 뽑힌 날이에요. 그날 꿈이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매년 그날 다른 아이들의 꿈도 지켜주고 싶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10년간의 의문이 풀렸어요. 그는 약속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게 카메라 없이 아무 데가 없이요. 런던을 떠났지만 약속은 계속됐어요. 다른 도시, 다른 아이들에게로요. 저는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언론이 당신을 공격하고 있어요. 손흥민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계속할 거예요. 말하든 말든 믿든 말든요.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사실이니까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진짜 선행은 이런 거였습니다. 박수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필요해서 하는 것이었죠.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손흥민이 돌아서려 했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세상에 알려야 해요. 진실을요. 손흥민이 멈춰 섰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판단하세요. 저는 그저 축구나 할게요. 그는 떠났습니다. 새벽 햇살 속으로 사라지는 뒷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섰습니다. 마리아가 다가왔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진실을 말할 거예요. 세상에요. LA를 떠나기 전날 밤 저는 영상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10년간 모아둔 입금 기록 120장, 아이들 사진 500장, 그리고 새벽 운동장에서 찍은 손흥민의 뒷모습이었어요. 편집은 서툴렀지만 진실은 담겨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옆에서 물었어요. 정말 올릴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업로드 버튼을 눌렀어요.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10년간 이어진 약속의 진실. 영상은 12시간 만에 100만 조회수를 넘었어요.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이전과는 달랐어요. 10년간 한 번도 이름 밝히지 않았다니, 이적 후에도 다른 도시에서 계속했다니, 새벽마다 직접 아이들을 가르쳤다니. 사람들은 놀라워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런던 공항에 도착했어요.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30명은 넘어 보였죠. 플래시가 터졌고 질문이 쏟아졌어요. 손흥민을 직접 만났나요? 그가 뭐라고 했나요? 앞으로 후원은 계속되나요? 저는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10년간 그분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어요. 카메라 앞에 서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매년 같은 날 조용히 약속을 지켰을 뿐이에요. 이적 후에도 그 약속은 계속됐습니다. 다른 도시, 다른 아이들에게로요. 마이크가 제 입 앞으로 쏟아졌어요. 하지만 더 이상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그가 직접 해야 했으니까요. 3일 후 손흥민 측에서 공식 입장을 발표했어요. 기자회견을 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장소는 LA였죠. 전 세계 200개 언론사가 중계 신청을 했다고 했어요. 저도 초대받았습니다. 다시 비행기를 탔어요. 기자회견장은 LA 다운타운 호텔이었습니다. 500명 넘는 기자가 모였어요. 카메라가 수십 대 설치됐습니다. 저는 맨 뒷줄에 앉았어요. 오후 2시 손흥민이 들어왔습니다. 검은 정장 차림이었죠. 표정은 담담했어요. 그는 단상에 섰습니다. 준비된 원고는 없었어요.
그저 마이크 앞에 서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말씀드릴 게 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습니다.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저는 런던 북부 청소년 프로그램을 후원했습니다. 매년 3월 15일 1만 파운드씩이었어요. 총 10년간 10만 파운드였습니다. 올해부터는 LA 동부 지역 청소년 센터를 후원하고 있어요. 기자들이 메모하기 시작했어요. 손흥민은 계속했습니다. 3월 15일은 제게 특별한 날입니다. 2008년 그날 처음 청소년 대표팀에 뽑혔거든요. 축구로 꿈을 키울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성공하면 다른 아이들 꿈도 지켜주자고요. 침묵이 흘렀어요. 누구도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만이 회견장을 채웠어요.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중요한 건 아이들이 축구를 할 수 있느냐였어요. 카메라 앞에 서는 순간 선행이 쇼가 될까 두려웠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손흥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그럼 왜 런던 후원을 중단했나요? 손흥민이 답했습니다. 중단한 게 아닙니다. 옮긴 거예요. 제가 LA로 왔으니 여기 아이들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런던 프로그램이 무너질 줄은 몰랐습니다. 제 실수였어요. 그는 고개를 숙였어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10년간 총 얼마를 후원했나요? 손흥민이 잠시 망설이다 답했어요. 정확히 계산하진 않았지만 영국과 미국 합쳐 약 1억 달러 정도입니다. 런던 프로그램뿐 아니라 한국, 독일, 영국 곳곳에 후원했어요. 모두 이름 없이요. 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1억 달러.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금액이었어요. 손흥민은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축구선수 생명은 짧습니다. 언젠가 끝나겠죠. 하지만 약속은 계속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은퇴해도 이 후원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다른 방식으로든 계속 이어갈 거예요. 마지막 문장이 끝나자 회견장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한 기자가 박수를 쳤습니다. 다른 기자들도 따라했어요. 200명 기자 모두가 일어나 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도 일어났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손흥민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그리고 단상을 내려왔습니다. 기자들이 다시 질문을 쏟아냈지만 그는 답하지 않았어요. 출구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를 따라갔어요. 복도에서 그를 불렀습니다. 손흥민. 그가 멈춰 섰어요. 돌아봤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런던 프로그램 다시 시작할게요. 당신이 시작한 그 약속 제가 이어가겠어요. 손흥민이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 보는 미소였어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부탁해요. 그는 다시 돌아섰습니다. 복도 끝으로 사라져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섰습니다. 창밖으로 LA 석양이 보였어요. 10년간의 미스터리가 풀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그의 약속을 이어갈 차례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마리아였습니다. 엘리자 기자회견 봤어요. 전 세계가 감동했어요. 그리고 후원 신청이 쏟아지고 있어요. 기업들, 개인들 모두 돕겠대요. 저는 웃었습니다. 약속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가 함께하고 있었어요. 축구는 끝나도 약속은 계속된다. 그의 말이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지 일주일 후 제 이메일함이 폭발했습니다. 하루 500통이 넘는 메일이 쏟아졌어요. 기업 후원 신청 120건, 개인 기부 의사 800건, 자원봉사 신청 1,500명이었습니다. 런던 사무실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렸고 책상 위에는 각국 언론 인터뷰 요청서가 쌓였어요. 창밖으로 봄비가 내렸고 저는 모니터 앞에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10년간 혼자 버텨온 프로그램이 이제 전 세계의 손길을 받고 있었어요. 가장 먼저 움직인 건 영국 대기업들이었습니다. 스포츠 브랜드, 금융회사, 통신사까지 후원 의사를 밝혔어요. 한 CE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0년간 이름 없이 한 선행을 봤어요.
이제 우리가 도울 차례입니다. 금액도 구체적이었죠. 연간 5만 파운드부터 50만 파운드까지였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리아에게서 매일 연락이 왔어요. LA 지역 기업들이 센터 방문을 요청했고 실리콘밸리 억만장자들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대요. 한 IT 기업 창업자는 1억 원을 즉시 송금했습니다. 메모란에는 한 줄만 적혀 있었어요. 손흥민처럼 이름 없이요. 2주 후 저는 마리아와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화면 너머 마리아의 얼굴은 밝았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엘리자, 우리 힘을 합치면 어떨까요? 영국과 미국이 함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그날 밤 우리는 계획서 작성을 시작했어요. 한 달 후 공동재단 설립안이 완성됐습니다. 이름은 간단했어요. 글로벌 유스 사커 재단.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전 세계 빈민가 아이들에게 축구 장비와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었죠. 영국 런던과 미국 LA를 양대 거점으로 했어요. 첫 해 목표 수혜자는 5천 명이었습니다. 기업 후원금이 모였어요. 영국에서 300만 파운드, 미국에서 500만 달러가 들어왔습니다. 개인 기부까지 합치면 총액은 1천만 달러를 넘었어요. 저는 숫자를 보며 믿기지 않았습니다. 10년 전 1만 파운드로 시작한 프로그램이 이렇게 커졌다니요. 손흥민은 재단 이사로 이름을 올리지 않았어요.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이름보다 아이들 이름이 중요해요. 저는 그저 후원자 중 한 명일 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그로부터 시작됐다는 걸요. 재단 출범식은 6월 15일이었어요. 런던과 LA에서 동시에 열렸습니다. 런던 행사장에는 500명이 모였어요. 시장, 기업인, 학부모 그리고 아이들이었습니다. 저는 단상에 섰어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떨렸지만 목소리는 나왔어요. 10년 전 한 사람이 조용히 약속을 시작했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밝히지 않았어요. 그저 아이들이 필요했고 그는 도왔을 뿐이에요. 오늘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는 그 약속을 이어가기 위해서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이 재단은 첫 해 5천 명 아이들에게 축구화와 훈련복을 제공할 겁니다. 영국, 미국뿐 아니라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까지요. 그의 이름은 지워졌지만 마음은 전 세계에 남았습니다. 화면에 세계 지도가 떴어요. 붉은 점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런던, LA, 서울, 도쿄, 케냐, 브라질. 재단이 지원할 도시들이었어요. 50개 도시였습니다. 관객들이 탄성을 질렀어요. LA에서도 같은 시각 마리아가 단상에 섰습니다. 화상으로 연결된 화면 속 그가 말했어요. 한 사람의 약속이 두 도시를 이었어요. 이제 그 약속이 전 세계로 퍼져갑니다. 우리 모두가 그 약속의 일부예요. 출범식이 끝난 후 첫 지원이 시작됐습니다. 런던 프로그램은 즉시 재개됐어요. 120명이었던 아이들은 이제 300명으로 늘었습니다. 새 훈련복, 축구와 공이 도착했어요. 아이들 얼굴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리암이 저를 찾아왔어요. 새 축구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이모, 이거 정말 제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리암. 내 거야. 리암이 물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준 거예요. 저는 답했어요. 손흥민 선수와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함께 준 거야. LA에서는 200명 아이들이 새 장비를 받았습니다. 마리아가 사진을 보내왔어요. 아이들이 웃으며 공을 차고 있었습니다. 손흥민도 그 속에 있었어요. 여전히 모자를 쓰고 조용히 아이들과 뛰고 있었습니다. 7월 첫 분기 보고서가 나왔어요. 영국 800명, 미국 1200명, 아시아 1500명, 총 3500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목표인 5000명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기업들은 추가 후원을 약속했습니다. 한 금융회사 회장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익의 1%를 매년 재단에 기부하겠다고요. 8월 전 세계 50개 도시에서 동시에 축구 교실이 열렸습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이었어요. 3월 15일은 아니었지만 우리는 그날의 의미를 기억했습니다. 5,000명 아이들이 새 축구화를 신고 운동장에 섰어요. 그들 모두가 손흥민의 약속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런던 운동장에 섰어요. 300명 아이들이 뛰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1만 파운드로 시작했던 그 약속이 이제 이렇게 커졌어요.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리암이 공을 차며 웃고 있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손흥민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단 한 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약속 지켜줘서요.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감사한 건 저예요. 당신이 시작해줘서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주황빛 석양이 운동장을 물들였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뛰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약속은 계속되고 있다고. 이제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고요. 재단 출범 6개월 후 런던 북부에 새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옛 프로그램 건물 옆이었어요. 3층짜리 청소년 센터였습니다. 실내 훈련장, 체력 단련실, 그리고 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강당이 있었어요. 건물 외벽은 하얀색이었고 입구에는 아직 비어있는 명판 자리가 있었습니다. 11월 15일 개소식 날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어요. 리암이 제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이모, 여기서 계속 축구할 수 있어요. 개소식장에는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학부모, 아이들, 시의회 관계자, 기업 후원자들이었어요. 붉은 리본이 입구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저는 단상에 섰어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심장이 뛰었지만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10년 전 이 동네 축구장은 무너질 위기였습니다. 예산도 후원자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적처럼 1만 파운드가 들어왔습니다. 이름 없는 한 사람의 약속이었죠. 사람들이 조용히 귀 기울였습니다. 저는 계속했어요. 그 약속은 10년간 이어졌어요. 한 번도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지금 또 다른 시작이 되었어요. 이 건물은 단순한 센터가 아닙니다. 약속이 이어지는 곳이에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가위를 들었어요. 리본을 잘랐습니다. 문이 열렸고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이들이 환호하며 실내 훈련장으로 뛰어들었습니다. 1층 로비에 멈춰 섰습니다. 정면 벽에 동판이 걸려 있었어요. 어젯밤 몰래 설치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동판에는 영어로 한 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To the one who kept his promise. 약속을 지킨 그 사람에게.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2015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3월 15일 당신의 마음은 120명 아이들과 함께 했습니다. 이제 그 마음이 전 세계 5,000명과 함께합니다. 이름은 몰라도 감사는 영원히 기억됩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한 학부모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눈시울을 붉혔어요. 리암이 동판 앞에 섰습니다. 작은 손으로 글씨를 더듬으며 물었어요. 이모, 손흥민 선수 이름은 왜 없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리암과 눈을 맞췄습니다. 리암아, 정말 중요한 건 이름이 아니야. 약속을 지켰다는 거지. 그분은 이름보다 마음을 남기고 싶어 했어. 리암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이모. 2층 강당에서 첫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리암을 포함한 50명 아이들이 새 축구화를 신고 입장했어요. 코치진이 앞에 섰습니다. 그중 한 명이 익숙한 얼굴이었어요. 제임스, 10년 전부터 함께한 코치였습니다. 그가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오늘부터 너희는 약속의 일부야. 누군가 시작한 약속을 우리가 이어가는 거지. 수업이 끝난 후 저는 혼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런던 북부 전경이 보였어요. 회색빛 하늘, 낡은 건물들, 좁은 골목.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은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달랐어요. 이곳엔 희망이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마리아였습니다. 엘리자, LA에서도 개소식 잘 끝났어요. 300명 아이들이 왔어요. 손흥민도 왔고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도 동판 봤나요? 마리아가 답했어요. 네, 한참 서 있더라고요. 아무 말 없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석양이 도시를 물들였어요. 저는 난간에 기댔습니다. 10년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첫 입금 확인, 아이들 웃음, 후원 중단 통보,
LA행 비행기, 새벽 운동장의 뒷모습, 기자회견 그리고 오늘. 아래층에서 아이들 함성이 들려왔습니다. 훈련이 한창이었어요. 리암의 목소리도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감사했습니다. 10년 전 포기하지 않아서요. 그리고 한 사람이 조용히 약속을 지켜줘서요. 다음 날 아침 뉴스가 떴습니다. 전 세계 50개 도시에서 동시에 청소년 센터가 문을 열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첫 해 목표였던 5,000명을 넘어 이제 8,000명이 지원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기사 말미에 흥미로운 문장이 있었어요. 관계자에 따르면 손흥민은 이미 3년 전부터 서울과 도쿄에서도 비슷한 익명 후원을 해왔다고 한다. 규모와 방식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그의 약속은 이미 아시아 전역으로 퍼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저는 기사를 덮었어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아는 건 일부였던 거예요. 그의 약속은 이미 더 넓게, 더 깊게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리암이 첫 정식 훈련을 마치고 왔어요. 땀 흘린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빛났습니다. 이모, 저 프로 선수 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저도 다른 아이들 도와줄 거예요. 이름 없이요. 저는 리암을 꼭 안았어요. 넌 이미 약속의 일부야, 리암. 석양 무렵 저는 다시 옥상에 올랐습니다. 동판 앞을 지나며 한 번 더 글씨를 읽었어요. 약속을 지킨 그 사람에게. 창밖으로 런던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어요. 약속은 끝나지 않았다는 걸요. 지구 반대편 어딘가에서 또 다른 새벽 운동장에서 그는 여전히 아이들과 공을 차고 있을 거예요. 이름 없이 조용히 약속을 지키며요. 축구는 끝나도 약속은 계속됩니다. 그 약속 속에서 오늘도 수천 명 아이들이 꿈을 꾸고 있었어요.